안녕하세요. 엄작가의 예술TV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 초창기 작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대략 2008년부터 2010년 초반까지의 작품입니다. 이 작품들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의 작업 노트를 한번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저의 작업 노트 세계로 한번 가볼까요? 네, 작업 노트인데요. 아마 시낭석 버전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내 작품에 그려지는 소재인 종이는 사람을 많이 닮았다고 생각한다. 크게는 나약함, 무정체성, 무생명력이라 할 수 있는데 구겨진 종이들의 선들은 현대인의 나약한 마음과도 닮았다고 생각한다. 쉽게 구겨진 종이는 현대인의 또 다른 모습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무정체성은 말 그대로 정체성이 없는 것이다. 주체적이지 못한 개개인에 대한 관점을 말하고 무생명력은 종이의 생산에 있다. 나무를 베어내고 사람의 편리대로 그것들을 종이로 만들고 우리는 그것을 다 쓰지도 않은 채 쉽게 버린다. 생명력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표현할 수 없는 것 또한 내가 바라보는 현대인에 대한 관점이다. 그래서 나는 현대인의 모습을 찾는 과정 중에 종이를 구겨보기 시작했고 이런 행위는 마치 사회가 개인에게 주는 어떠한 영향과도 같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 작품에 나타나는 얼굴의 일부분들은 우리의 자화상이기도 하며 현재 내 모습일 것이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이 작업 노트만 들어보시고 작품이 상상이 좀 되시나요? 아마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함께 작업의 세계로 한번 가보실까요? 보시면 중앙에 유화 나이프 같은 게 보입니다. 그리고 좀 사람 형상처럼 보이는 큰 종이 형상이 있고 또 작은 종이 형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이 인형을 좀 더 자세히 보면 머리 부분에 클립으로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작품도 봐볼까요? 네, 얼굴 부분이 우리 치약 덮개라고 해야 되나요? 치약 보관하는 거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뚜껑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사람의 어떤 웃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어서 익살스러운데요. 아마 그런 점을 이용해서 차용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 작품 보실까요? 이 작품도 보시면 다양한 종이들로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버려진 테이프, 종이, 쓰레기들 이런 것들을 제가 모아가지고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물론 사람의 완전한 모습은 아니지만 사람의 형체를 좀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서 있고 또 팔, 다리 같은 것들이 좀 보이고 또 얼굴같이 좀 보이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고요. 이 작품의 제목은요 패밀리입니다. 페이퍼 패밀리. 그래서 종이 가족이라는 의미인데요. 작품의 크기는 대략 30호 정도이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뒤에 색감이 되게 따뜻한 옐로우 색깔과 그린 계열로 만들어내서 이 페이퍼 패밀리라는 제목에 어울리도록 제작을 했습니다. 다음 작품 봐보실까요? 이 작품 역시 자세히 보시면은 우리가 일상에서 볼 수 있는 재료들, 종이 쓰레기, 그리고 샴푸, 이런저런 일회용품부터 해서 작은 일상용품까지 이용을 해가지고 만든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되게 큰 작품입니다. 300호 정도의 작품으로 유화로 작업했고 역시 그 당시 저의 어떤 생각들을 좀 잘 보여줄 수 있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작품도 보실까요? 네, 그 다음 작품은 저의 이제 졸업 작품입니다. 제목이 라스트 카니발인데요. 직역하면 마지막 축제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마 대학을 졸업하면서 뭔가 누구나 마지막을 기념할 만한 그런 작품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라스트 카니발이라는 제목을 붙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좀 이렇게 초현실주의적인 어떤 그런 느낌으로 감성으로 풀어냈죠. 뭐 가면들이 얼굴이 등장하고 있고 또 그 뒤로 이렇게 연장이 되어서 어떤 종이들이 펼쳐져 있고 그것이 또 약간 우주 같기도 하고 비현실적인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이 작품도 대략 300호 정도 되는 대형 작업입니다. 그 다음 작품 보실까요? 네. 이 작품의 제목은 Complicated라고 해서 복잡한 어떤 인간의 내면 세계를 표현을 하고 싶었습니다. 아마 저의 내면 세계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뭐 이런 저런 여러 가지 고민들. 그래서 이 작품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종이 형상이 있지만 또 자세히 보면 사람의 형상도 숨어 있습니다. 다음 작품 보실까요? 랜드스케이프, 그러니까 풍경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상상 속의 풍경. 제목은 시크릿 가든이라고 지었는데 보시면은 뭔가 정원 속에서 꽃이 피어나는 것을 상상하면서 작업을 했었습니다. 이건 역시 인간의 내면 세계를 표현한 작품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작품은 역시 그런 것들을 계속 표현하고 있고 또 보시면은 사람의 어떤 일부분의 형상, 뭐 입술이나 눈이라든가 얼굴 이런 것들이 같이 이 구겨진 종이들과 버물려져서 그 다음 작품은 이 평면 해아를 기준으로 해서 마치 뻗쳐나가는 듯한 그런 어떤 파편 조각들을 표현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내면 세계를 표현하다 보니까 뭔가 이게 쪼개지고 깨진 듯한 그런 파편을 표현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설치 작업과 평면 회화를 복합한 작품을 해보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의 초창기 작업을 소개했습니다. 어떠신가요? 작품 노트를 먼저 듣고 나서 그거를 분명히 상상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작품을 보시고 나서 어떤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 매치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어떨 때는 이 작가의 작업 노트와 완전 별다른 별개의 작품이 보여질 때도 있습니다. 사실은 작품에 잘 보여지는 것이 좋은 작품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판단이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이유를 좀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소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전시도 하게 되고 하는데요. 전시라는 것은 일정 기간이 지나게 되면은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작품은 작업실이나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뒤로 어떻게 되냐? 작품은 어떤 그런 기회를 만나지 못하면 계속 작업실에 있게 됩니다. 먼지가 쌓이게 되는 겁니다. 이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려서 작업을 한 작품들이 불과 3-4번의 전시 이후에 또 새로운 작업을 보여줘야 한다는 어떤 그런 고정관념이라든지 또는 그런 어쩔 수 없는 작가의 그 스탠스 때문에 사실은 작품은 시간이 지나게 되면 좀 보여지기가 어려운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소셜로 제 작업을 다시 한번 아카이빙도 하고 또 소개도 하는 것 자체는 정말 오랜 시간에 걸쳐서 했던 작업인 만큼 다시 한번 많은 사람들과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도 하고 또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유튜브는 굉장히 축적성이 있고 또 지속성도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은 플랫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제가 표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2019년 모 소셜 기업이 조사한 자료입니다. 제가 그것을 다시 표로 정리를 했고요. 1위를 보면은 페이스북이
무려 22억 인구가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는 19억, 그리고 제가 자주 사용하고 있는 인스타가 10억입니다. 이 세 가지의 소셜만 합쳐도 거의 50억 인구로 왔다 갔다 하는데요. 소셜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굉장한 메리트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이 방송은 한국어로 진행이 되고 있지만 뉴욕에 있는 누구, 또는 뭐 아프리카의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누구, 또는 뭐 중국에 있는 누구든지 스마트폰을 통해서 저를 찾을 수 있고 제 작품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작가는 이 플랫폼을 이용해야겠습니다. 인간관계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인간관계 네트워크라는 것은 바로 우리 주변으로 펼쳐진 모든 것들이 다 인간관계 네트워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말씀드려서 이렇지만 사실 우리 모든 생활 속에는 이 네트워크가 굉장히 긴밀한 구조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근래 몇 년간 해왔던 주요 중심 주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 주변에 펼쳐진 모든 것들이 이런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제가 이 A라는 사람을 알고 싶다. 그러면은 B라는 사람을 통해 알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 B라는 사람이 꼭 필요한 그런 경우가 바로 이 네트워크인데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네트워크는 분명히 저를 중심으로 또는 여러분을 중심으로 펼쳐져 있습니다. 이것을 도식화시킨 그림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 도식화된 그림을 보면서 함께 이런저런 인간관계 네트워크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SNS 플랫폼이 소통을 위한 장치로 보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SNS에 의존하는 것은 오히려 잘못된 편향적인 소통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검증되지 않은 자료들이 있을 수 있고, 또 관심받기 위해서 전혀 엉뚱한 콘텐츠를 만드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우리는 전문 용어로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작가의 예술TV가 마음에 드시면 하단의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